서울시청과 서울 소재 초등학교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가 접수돼 경찰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늘 오전 서울 중부경찰서와 남대문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의 팩스를 수신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협박 메일에는 일본어와 영어가 섞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일본 변호사 사칭 협박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대상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가라사와 다카이로라는 일본 변호사 명의로 발송된 협박 팩스나 이메일과 관련된 사건은 2023년 8월부터 총 47건에 이릅니다. 광복절이었던 지난 15일 새벽에도 일본 변호사를 사칭해 한국 도시지역 대중교통에 고성능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이메일이 미국 워싱턴에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에 전송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8월 들어 폭발물 신고 중 일본 변호사 사칭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피해자를 검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 변호사 사칭건은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병합해서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상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 콘서트장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전북 전주에 사는 20대 남성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A씨는 오는 11월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릴 플레이브 콘서트 홍보물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문구를 적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장난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지난 10일에는 아이돌 그룹 더 보이즈의 콘서트장에도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가 접수돼 관객 2,000명이 대피하는 등 최근 다중시설에 대한 폭발물 협박 행위가 잇따르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원의 한 햄버거 매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는 20대 배달기사가 벌인 자작극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수원 영통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소셜미디어에 해당 매장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글을 쓰고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을 본 것처럼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1시간 넘게 수색을 했고 건물에 있던 4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달기사로 일하며 해당 가게 직원들로부터 면박을 당해 불만이 생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6,000여 석 규모의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 바깥에는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고 경찰 특공대가 주변을 수색합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올림픽공원 운영 주체인 한국체육산업개발에 폭파 협박이 담긴 팩스가 접수됐습니다. 폭발물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전원 대피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경찰서랑 소방차들이 많이 와서 팩스에는 경기장을 오후 4시 43분부터 8시 10분까지 폭파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곳에선 오후 4시부터 한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가 예정돼 있던 상황. 사측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공연 관계자와 입장을 기다리던 관객 등 2,0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와 특공대 등 50여 명이, 소방당국은 소방차 19대와 인력 70여 명이 출동했습니다. 1시간가량 수색한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오후 4시 반쯤 수색을 마쳤습니다. 아이돌 그룹의 공연도 당초 예정 시간보다 2시간 늦게 진행됐고 관객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멀리서 왔는데 이렇게 취소될까 봐 걱정이 됐는데 들어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폭파 협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협박 팩스 발신지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명동 한복판에 특수구조 차량이 등장했습니다. 경찰 특공대는 구조견과 함께 백화점을 에워쌌고 출입 통제선 너머 구조대원들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한데 모인 시민들은 걱정 가득한 얼굴로 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 오늘 낮 1시 40분쯤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인터넷에 3시에 터지도록 설정한 폭발물을 백화점 1층에 설치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온 겁니다. 갑작스런 폭발물 소식에 고객 4천여 명은 황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240여 명을 투입해 백화점 본관 등 건물 3곳을 1시간 넘게 수색했지만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허위 협박인 건데 갑작스런 대피 소동에 시민들은 한동안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화장실 갔다가 이제
옷 사러 올라가고 있었는데 경찰분들이 나가라 하셔가지고 지하에 사람 많이 있었어요. 애기도 많이 놀라고 저도 이제 진짠가 해서. 해당 게시글은 폭발물 수색이 시작된 직후 삭제됐지만 협박성 게시글이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협박죄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신고한 30대 남성의 경우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IP 주소를 추적해 글 작성자를 검거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백화점 1층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이 인터넷 협박글에 어제 하루 4,000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당일 이 소식을 다룬 유튜브 뉴스 영상에 내일 오후 5시 신세계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새벽 6시부터 전국 모든 신세계 백화점에 대한 수색에 나서야 했습니다. 추적 끝에 경찰에 붙잡힌 작성자는 경남 하동에 사는 20대 남성이었습니다. 장난이었다는 게 범행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폭발물은 없었지만 경찰은 남성에게 협박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공중협박죄를 적용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형사 책임을 넘어 손해배상 청구 등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경찰 인력의 낭비도 같이 가져올 가능성이 있죠. 사회적 그 비용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범죄들도 사법기관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첫날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대한 협박글을 올린 게시자는 제주도에서 붙잡혔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데 사람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장난이나 호기심으로라도 이런 범죄는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세계 측도 수억 원대의 손해가 발생한 걸로 추산하고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